안녕하십니까. 컴배올레 한PD입니다. 오늘부터 다빈치 리졸브 입문자들을 위한 시리즈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회에 걸쳐서 제작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설치하는 과정이라든가 기초 과정은 이전에 올린 영상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이 8회 강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응용, 실전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강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화면이 다빈치 리졸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쪽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저장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이 프로젝트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new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새로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적고 또 그 저장할 폴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브라우저를 통해 갖고 다른 뭐 D 드라이브나 이런 데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저는 그냥 기존에 이렇게 해 놓으면은 다빈치 리졸브 차기 버전을 설치를 하더라도 다 이렇게 여기 다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동으로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손대지 않을 거예요. 여기 것들도 이거는 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내보내는 거, 백업, 요거는 다시 백업했던 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새로 깔았을 때 다시 이제 불러오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정도로 쓰시면 되고요. 다른 건 크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파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돼요. 어차피 여기 쓸 거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썸네일들, 프로젝트 썸네일들을 크고 작게 할 수 있고요. 모양을 리스트로 볼 수 있고, 썸네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가 많을 경우 찾을 때, 아무튼 이 상태에서 언타이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이름 없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다음에 이제 작업하면서 이름을 저장하면서 이름을 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뉴 폴더에서 프로젝트도 폴더별로 또 구분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프로젝트를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일정 기간 지나면 전 다 지웁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건 최근에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 있는데 굳이 저는 오래 두질 않아요.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뉴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다빈치 리졸브 1강형 크리에이트 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편집함을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는 컷이라는 페이지에 들어오게 돼. 이 아래쪽 기본적으로 미디어, 여긴 뭐냐면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들이 보이죠. 여기에 있는 영상들을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디어.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작업하게 돼요. 여기서 작업하게 돼요. 에디트. 근데 미디어를 불러올 경우 여기에서 불러와도 되고, 여기서 또 불러오는 방식이 또 여기에서 불러올 수 없는 방법을 여기서도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UI들만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상식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영상을 여기로 가져온다 그러면 제 영상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는데 여기 있는 영상들은 4K로 촬영된 것들이에요. 아무거나 한 두세 개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불러와도 되고, 여기 보면 Change Project Frame Rate가 있는데, 이 프레임 레이트가 동영상의 프레임 레이트하고 프로젝트에서 그 세팅한, 그러니까 그냥 기본으로 세팅된 프레임 레이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상 소스의 프레임 레이트와 프로젝트 세팅된 프레임 레이트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세팅을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프레임 레이트가 24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여기 24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얘 닫고, 영상 소스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4K 촬영된 것이고
속성을 보시면은 자세히 여기 보시면 29.97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 서로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불러올 소스의 영상 프레임으로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게 원활합니다. 그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미디어 둘, 셋, 오픈. 요걸 다시 만날 수 있죠. 이거 보시면은 프로젝트 세팅된 프레임 레이트와 소스의 프레임 레이트가 다른데 어떻게 하겠냐. 체인지를 누르는 거는 이 프로젝트 세팅의 프레임 레이트를 원본 소스에 맞춰서 변경하겠다 이거고, 돈 체인지는 그냥 이 프로젝트 세팅된 프레임 레이트로 그냥 가겠다. 돈 체인지 원본 소스와 상관없이 원본 소스의 프레임 레이트를 그냥 이 프로젝트 세팅된 프레임 레이트에다 맞추겠다. 이게 돈 체인지. 저 같은 경우는 원본 소스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체인지를 누릅니다. 그럼 29.97 프레임으로 나오겠죠? 체인지를 누르면은 프로젝트가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바뀌었죠. 아까 24 프레임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해상도는 관계없어요. 해상도는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프레이스를 설정되는데, 미리부터 만약에 4K 편집을 할 것 같았으면은 여기서 여기 이걸 맞춰놓고 작업을 하는 게 낫겠죠. 지금 현재 저는 4K로 영상 제작할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자, 얘를 이렇게 불러다 쓰면 돼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 프레임 레이트에 대한 경고창이 뜰 때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불러온 영상을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서 프리뷰 화면에서 얘가 보이죠. 여기서 재생을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마크 인, 그리고 재생을 해서 요만큼만 쓰겠다. 마크 아웃. 단축키는 마크 인은 I, 마크 아웃은 O입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 영상의 전체적인 영상에 요만큼만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불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얘는 이 원본 영상보다 짧은 영상이 될 거예요. 이렇게 불러오서 여기에 미디어 페이지라고 하고 미디어 탭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도 있고, 어떤 페이지에 가든 미디어 파일을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불러와도 됩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임포트 미디어, 여기 미디어 빈으로 하시면 안 돼요. 빈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폴더 같은 개념이에요. 폴더. 여기 뉴 빈 하면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여기 마스터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서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여기 뉴 빈 하면은 이렇게 생겨요. 여기에 만약에 이게 여기는 한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되는데 두 번째부터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다 비디오 해볼게요. 한글로 되는지. 비디오 안 되죠? 그냥 무비라고 쓸게요. 이렇게 무비에 불러온 게 아니라 마스터에만 불러온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얘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여기 무비 폴더죠. 폴더. 빈이라고, 여기선 빈이라고 하지만 폴더예요. 예,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이름을 바꾸고 또 새로 여기에 뉴 빈 해갖고 사운드 넣고 엔터 하면 여기는 이제 소리를 불러오고, 마스터를 하면 전체가 다 보여요. 전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불러와도 되고, 그냥 이런 폴더 안 만들고 직접 한 군데다 그냥 다 쓸어 놓고 해도 돼요. 양이 많을 경우는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불러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 미디어 풀이라는 데요. 미디어 풀. 여기 상단에 보면 미디어 풀이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펙트는 여기 이제 효과, 트랜지션, 그러니까 전환 효과, 비디오 트랜지션, 오디오 트랜지션, 그리고 타이틀, 자막 뭐 이런 거죠. 제너레이터 같은 게 이제 특별하게 또 무슨 어떤 특정한 컬러나 이런 것들을 불러올 때 쓰는 거고요. 이펙트는 어떤 필터 같은 거예요. 필터, 효과 이런 거. 오픈 FX 여기 다 비슷하죠. 네, 이런 거를 불러올 때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 이펙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운드 라이브러리, 여기다 사운드를 다빈치 리졸브에서 이제 다운로드 해가지고 저장되는 곳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 미디어 풀에서 다 불러다가 시작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타임라인이라는 데인데, 자, 일단 한번은
무비를 열어서, 자, 저는 타임라인, 이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길게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길게. 근데 여기 지금 이쪽 미디어 풀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상당히 좁아졌죠. 그래서 여기에 이 아이콘을 딱 클릭합니다. 그래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놓고 해도 충분히 씁니다. 양이 많을 경우는 이제 스크롤해서 쓰면 되고, 여기가 바로 이제 타임라인, 여기가 미디어 풀, 여기가 프리뷰 화면이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작업들이 여기서 미리 보기가 됩니다. 미리 보기 하면서 작업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무비 하면 예를 들어 얘를 지금 선택하니까 이렇게 보이죠. 근데 얘를 지금은 소스 뷰가 되는 거예요. 소스 뷰, 소스 미리 보기가 되는 건데, 얘를 여기로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재생하는 거. 여기 이제 타임막 때 타임라인 인디게이터라고 하는데, 이 영상을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위치에 있는 영상을 여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뭐 자르거나, 그래서 자르고 이쪽을 버리고 뭐 이런 작업을 할 때 항상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컷 편집을 할 때 얘가 기준이, 이 자리가 잘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가 보여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크인 단축키 I,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해서 내가 여기까지 쓰겠다 했을 때 마크 아웃 O, 영문 단축키, 요게 마크인, 마크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끌고 와도 돼요. 그러면 실제 원본보다 짧아졌어요. 그 필요한 부분 요만큼만 불려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재생하면서 필요한 만큼 이 상태에서 멈추고, 필요한 곳에서 컨트롤 B에서 얘를 잘라서 두 동강 냈죠. 얘를 딜레트해서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제 그냥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합니다. 이건 뭐 편집자 마음이니까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가 미리 보기 화면, 그리고 뭔가를 선택했을 때, 비디오를 선택하던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이쪽 화면에 얘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기 메타데이터 하면은 얘에 대한 뭐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사운드 관련된 거,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언제 촬영된 날짜나 뭐 이런 거, 불러들인 날짜 뭐 이런 거까지 다 나오죠. 예,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인스펙터를 누르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비디오에 대해서 뭐 변화를 준다거나 크로핑을 한다거나, 이렇게 크로핑을 한다거나 잘라내는 거죠. 크로핑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면 뭐 줌을 한다거나, 줌, 이렇게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이렇게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여기 원래 돌아가려면 얘를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전체 적용한 걸 전체 취소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컴포지트 뭐 이런 거는 이제 합성 작업인데 지금은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타임라인, 여기 타임라인은 내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재생이 되면서 타임라인 인디게이터가 계속 이동을 한다. 멈출 때도 스페이스바. 이런 거는 다시 나중에 컷 편집 시간에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관련된 모든 작업 도구는 다 여기 모여 있어요. 여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선택 툴이에요. 지금 선택 툴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어요. 선택 툴의 단축키는 A예요. A를 누르면은 얘가 선택되고, 다시 B, 블레이드 B를 누르면은 면도칼이 선택됩니다. B, A. 그리고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데 가서 탁탁탁탁 자르면 잘라져요. 근데 저는 이런 작업을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얘를 해제하고 나서 A를 눌러 놓고,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요쯤 오면은 컨트롤 B예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가 잘립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이 도구 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할 때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얘가 지금 자석 모양이 선택돼 있죠. 얘가 이제
스냅핑이라고 그러는데 얘를 좀 확대해 볼게요. 이거는 영상 길이가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확대하는 거예요. 편집하기 편하게. 얘가 만약에 해지가 돼 있을 때, 스냅핑 해지가 돼 있을 때 얘를 여기다가 딱 붙이려고 그러면 이게 정확히 붙지가 않아요. 이렇게 딱 붙어줘야 되는데 안 붙고 정확하게 찍을 수가 없어요. 내가 대충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가가지고 얘를 확대해 보면은 어떤 때는 여기가 미세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여기 스냅핑을 그리고 그 설명드리기 전에 얘가 이렇게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만큼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얘가 이렇게 먹은 만큼 사라져 버려요. 이러면 안 되죠. 보세요. 이 짧아졌죠. 그죠? 계속 짧아지죠.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얘가 이렇게 딱 붙게 하려면 얘를 스냅핑을 해 놓으면 얘 보세요. 이제 쫙 붙죠? 끝에 가서 쫙 붙습니다. 만약에 얘를 이렇게 축소시켜서 작업을 해도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여기다 끝에다가 딱 갖다 보면 끝에 가서 착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걸 켜놓고 하길 추천드려요. 나머지 것들도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나오고 여기를 트랙이라고 그래요. 타임라인. 현재는 2개의 트랙만 나와 있는데 여기 트랙을 계속 추가하면서 아니면은 트랙을 추가하지 않고 영상을 끌고 와도 자 이렇게 트랙이 자동으로 추가가 됐죠. 비디오 1, 오디오 1, 비디오 2, 오디오 2 이렇게 점점점 쌓여가요. 오디오는 아래로 비디오는 위로 쌓여져 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컷은 지금 작업한 게 여기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죠? 여기서 작업한 게 여기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거의 컷 편집 위주로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잘 안 씁니다. 가끔 필요할 때만 써요. 대부분의 작업은 다 여기서 작업을 해요. 그 다음 여기 퓨전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모션 그래픽 특수 효과 막 이런 거 영상 편집 툴 중에 프리미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리미어하고 이 같은 회사에 있는 애프터 이펙트라는 그런 프로그램과 거의 흡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편집도 하고 특수 효과, 모션 그래픽까지도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노드를 가지고 막 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도 이 퓨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만 알아요. 공부를 계속 하는 중이고 저도 이 퓨전은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저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아마 이번 기본 강좌 이 초보 강좌에는 아마 퓨전은 아마 살짝 맛을 보던가 아니면 없을 거예요. 이거 없이도 작업은 가능하니까 칼라 그레이딩은 초보자들도 일단 여긴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영상 찍은 게 색상이 앞뒤 클립들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또 매칭도 시켜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찍은 영상이 색상이 엉망일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엉망인 영상이 뭐 칼라 그레이딩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또 좋아지지 않습니다. 촬영할 때 잘 찍어야 돼요. 특히 그 진짜 전문가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뭐 로그 촬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물 빠진 듯한 어떤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근데 데이터는 굉장히 큽니다. 파일이. 그걸 불러와서 이제 편집을 하면서 그 물 빠진 듯한 그 영상에 이런 식으로 컬러를 다시 되살려내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작업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비디오에 너무 그렇게 시간을 뺏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실무에 가서는 비용과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슨 뭐 아주 그냥 예술적인 그런 영상을 만들자면은 당연히 이 부분을 많이 머물러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저는 그다지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짝짝짝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칼라 탭이에요. 칼라 페이지라고 하고 여기 이제 페어라이트는 이제 오디오 전문 이제 페이지예요. 오디오를 다룰 수 있는 페이지. 그리고 여기 딜리버는 지금까지 내가 편집한 모든 내용 컷 편집하고 배경음악 넣고 트랜지션 이펙트 효과 넣고 애니메이션 하고 자막 넣고 타이틀 넣고 했던 모든 것을 하나의 비디오로 이제 완성할 때 여기 딜리버라는 탭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해요. 제목, 로케이션은 내가 어느 폴더에 저장을 할 것이냐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싱글하고 여기 인디비주얼이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싱글로 해줘. 싱글이 뭐냐면 여기 우리가 모든 탁탁탁탁 잘라서 이만큼 작업한 거를 하나의 비디오로 완성할 때 이제 여기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렌더할 때 여기 인디비주얼 클립은 각 하나하나 잘라내 있는 영상들마다 조각조각 비디오로 렌더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하지만 평소 때는 거의 안 하죠. 엑스포트 할 때 여기 지금 퀵타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분들은 여기 MP4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H264예요. 코덱은 H264 코덱이에요. 포맷은 퀵타임일 수도 있고 MP4일 수도 있고 코덱은 H264.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덱 중에는 H264가 좀 낫고 H265도 이제 얘보다는 또 훨씬 낫다고요. 화질도 좋고 저는 지금 사용을 못 해봤지만은 어쨌든 뭐 최근에 나온 거니까. 근데 그게 지금 유료거든요. 그게 이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현재 저한테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이 버전이 H265를 무료 버전에서 이걸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못 알아봤어요. 나중에 저도 여기 이제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 버전을 구매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강좌 때문에 강좌를 찍는 동안은 무료 버전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료 버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울트라 HD 그러니까 UHD로 내보내기 하려면은 여기 설정하면 되는데 당연히 원본을 FHD인데 내보내기를 UHD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럼 화면이 커지긴 하겠지만 화질이 엄청나게 지저분해지겠죠. 확대되는 거니까 4배가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점 잘 인지하고 이 부분에 필요한 것들은 이전의 기초 강좌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십시오. 디지털 이미지에서부터 뭐 프레임 레이트라든가 비트레이트라든가 이런 것들 꼭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런 거 설정하려면은 그냥 돼 있는 대로 하려면 여기 유튜브 이게 이제 여기 유튜브에 맞게 설정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세팅 이렇게 HD 24프레임 레이트 24프레임 포맷 MP4 코덱 H264 뭐 이렇게 오디오는 뭐 이런 걸로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AAC 코덱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장할 폴더만 선택하고 브라우저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고 거기다가 이름 짓고 해서 어디다 딴 데다가 다빈치 리졸브를 선택할게요. 다빈치 리졸브 폴더 세이브 해놓고 여기다가 이름 짓고 여기 에드 투 렌더 큐를 딱 선택하면 여기에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하고 렌더 얼 하면은 얘가 렌더링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다른 또 버전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하고 똑같은 거 말고 예를 뭐 조금 낮은 해상도로 뭐 한다거나 하여튼 뭔가를 다르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add to render 하면 여기 하나가 또 생겨. job 1, job 2 해갖고 all render 하면 두 개가 순서대로 쫙 렌더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비디오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아마 우리가 제일 오래 머무르는 곳은 바로 요 에디트라는 곳이니까 다음 시간은 이제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여기에 프로젝트 설정은 뭐냐면 여기 이 부분 여기 톱니바퀴 모양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내가 그러니까 일종의 도화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도화지의 어떤 표면적인 어떤 기능, 크기 뭐 이것저것 다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굉장히 뭐 전문가처럼 깊이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적절히 우리가 초보로서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를 설정해도 돼요. 여기 프로젝트 세팅에도 있어요. 여기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